자, 13번째는 날짜와 집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우리는 그 날짜라는 그 체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만나거나 하는 일이 많은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입장에서도 그 데이터의 많은 부분들에 이 날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삽입된 날짜, 생성된 날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회원을 가입하더라도 회원을 가입한 날짜가 같이 이렇게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날짜를 좀 잘 다루기 위한 그런 함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제 날짜 함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그냥 전체 데이터를 살펴보기보다는 그 데이터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집계를 해서 그 어떤 결과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집계에 활용이 되는 함수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날짜 함수인데요. 자, 날짜. 데이터 중에서는 이 날짜라는 이 형식을 가지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날짜도 사실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날짜는 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날짜에서 며칠 뒤는 며칠인지, 며칠 전에는 어떤 날짜인지, 그리고 어떤 시간에 어떤 시간을 더하면 예를 들어서 3시간 후, 3일 뒤, 뭐 3달 뒤, 이런 것들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산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날짜 함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는 기본적인 날짜 함수로 now가 있습니다. now. 이 now는요,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now, 그거와 동일한 기능으로 sysdate, 지금 현재 시스템에 있는 데이트, 그 다음 current timestamp,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날짜만 좀 반환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call date입니다. call date. 이제 current를 줄여서 call 이렇게 하고요. call date. 그다음 current date를 이렇게 풀로 전체를 다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에는 call time이죠. current time을 줄여서 call time.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데이트에 더하기, add하자. 날짜에서 내가 지정한 어떤 기준값만큼 더해줘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함수 바로 데이트 언더바 add입니다. add. 더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데이터 언더바 서브가 있습니다. 서브. 이제 이거는 빼는 겁니다. add 반대로 이제 빼는 거죠. 그래서 특정 날짜에서 기준값만큼 더할 거냐 아니면 뺄 거냐 이걸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dd time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시간을 더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기존에는 그 어떤 기준값 대비 날짜를 더한다면 여기는 시간을 더하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할 때는 add time 그리고 sub time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류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날짜와 관련된 함수를 일단 살펴보면 날짜 함수로는 year, 바로 날짜의 연도를 반환하는 year이 있습니다. year. 그 다음에 월을 반환하고 싶다. 그러면 month를 넣어주면 됩니다. 함수로. 그리고 month의 name, 날짜의 월을 영어로 그 영어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 이름을 내가 반환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month name을 주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 사용 방법을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함수에는 파라미터로 날짜를 넣어줘야 됩니다. 날짜를. 그러니까 날짜를 받아서 얘는 이제 날짜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연도만 반환하거나 월만 반환하거나 월의 영어 이름을 반환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day name, 요일을 영어로 반환하는 day name이 있고 그 다음에 day of month, 이거는 실제 월별 일자를 반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월별 일자. day of week은 또 뭘까요? 주별 일자를 반환하겠죠. 그래서 day name, day of month, 그 다음 day of week.
그다음 weekday. 우리가 이제 그 주별 일자를 반환받고 싶다 할 때 이제 weekday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date format. 이거는 내가 원하는 포맷에 맞춰서 이제 그 날짜를 반환받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형태의 어떤 구조에 맞춰서 그 형식에 맞춰서 날짜가 이제 반환이 되는 거죠.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날짜와 시간을 반환받자라고 할 때 now가 있었죠. now랑 sysdate. 그 다음에 current timestamp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지금 보면은 now 현재 시간 sysdate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간 current underbar timestamp도 마찬가지로 현재 날짜와 시간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이렇게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사실 원하는 거 하나만 쓰셔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now를 많이 쓰죠. 왜냐? 짧으니까. 함수명이 짧죠. 자, 그 다음에 현재 날짜를 반환하고 싶다. 그러면은 select를 똑같이 하는데 current date를 쓰거나 혹은 call date를 쓰면 되겠죠. 이 두 가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현재 날짜만 이렇게 반환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현재 날짜 말고 나는 현재 시간을 반환받고 싶다 라고 할 때는 date 대신에 time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죠. 그럼 현재 시간이 제가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어떻게 되죠? 실행할 때마다 네, 값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가 계속 흐르잖아요. 그래서 실행될 때마다 초가 흐르면서 지금 현재 내가 질의를 실행한 시점의 시간이 몇인지를 반환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는지 또 살펴보면 이거는 날짜에서 내가 원하는 기준값만큼 더하자. 그래서 데이트 add가 있었죠. add. 근데 add를 할 때 이 add에 해당하는 기준값을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year, month, day, hour, minute, second 내가 원하는 기준값을 지정해서 그만큼만 현재 날짜에서 더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date, add 해주는데 여기에 첫 번째는 현재 날짜가 무엇이냐 혹은 내가 기준을 삼을 날짜가 몇이냐 이걸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now를 일단 넣을게요. 왜냐? 뭐 날짜를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정하셔도 되는데 그거 이제 일일이 스트링하기 어려우니 지금 현재 날짜와 시간 기준으로 인터벌은 이제 얼만큼의 간격을 지정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 second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기준이 second이에요. 초죠. 그럼 10초를 기준으로 현재 날짜에서 10초를 더해 줍니다. 이걸 실행하는 순간 지금 이 결과는 질의를 실행한 시점 대비 기준으로 10초 뒤에를 이렇게 add해 준 거죠. 10초를 더해 준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더해 줬기 때문에 10초 뒤가 결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지금 현재 now 기준으로 인터벌을 주는데 여기에 month 한 달 뒤를 알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7월 11일이 아니라 8월 11일 정확하게 한 달 뒤에 날짜를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뭐 세컨이든 month든 minut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준값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날짜에서 원하는 만큼을 더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똑같이 반대로 빼는 것도 있습니다. 서브 해주시면 되는데 현재 시간 날짜 기준으로 인터벌 10분 전으로 출력해줘. 그랬더니 지금 정확하게 질의 실행한 시점 대비 10분 전으로 이렇게 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뺐다라는 소리는 그 전인 거죠. 지금 현재 기준 10분 전. 그 다음에 똑같이 하루 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one day. day를 넣을 수도 있는데 one day. 그럼 하루 전 정확하게 지금 시간 기준 하루 전으로 돌아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날짜 함수를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날짜 말고 시간도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이거는 제가 add time을 한번 해볼 텐데, 이거는 now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임의의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여기에 값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add할 만큼의 시간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실행을 했더니 2023년도 1월 1일 12시라고 제가 한 뒤에 12시부터 1시간 30분 30초를 add해줘 라고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네, 결과가 13시 30분 30초로 이렇게 정확하게 add가 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해서 쓸 수도 있지만 현재 call time, 그러니까 현재 시간 기준으로 내가 2시간 20분 30초를 더해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간 기준 2시간 30분 30초 뒤의 시간을 이렇게 출력해 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빼는 것도 가능하죠. 빼는 거는 자, add time 대신에 sub time입니다. sub time. 물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내가 지정한 시간만큼 빼줘 라는 질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23년도 1월 1일 12시 기준으로 1시간 30분 30초 전으로 빼줘. 이렇게 하면 빠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계산이 가능하죠. 자, 물론 지금 시간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call time 해서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2시간 20분 30초를 빼줘 라고 할 때는 네, 13시 51분 2초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계산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날짜 계산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해당하는 날짜에서 내가 부분만 좀 이렇게 가져오고 싶다. 그 날짜라는 정보에서 내가 원하는 값만 좀 가져오고 싶다라고 할 때 쓰는 함수들입니다. 자, select year. 자, 지금 현재 now라는 그 날짜 시간 정보에서 나는 year 그리고 month만 알려줘.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now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now를 실행하면 날짜와 시간이 다 뜨잖아요. 그런데 그 날짜와 시간 정보 중에서 이 now에 대한 날짜 시간 정보 중에서 year 연도만 알려줘. 그다음 month 월만 알려줘. 그러면은 2023 그다음 7 2023과 7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결과를 반환해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now라는 값 대신에 함수 대신에 특정한 원하는 값을 여기다 넣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날짜 형식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알아서 변화를 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는 2023년도 1월 1일로 2월을 반환해줘 했더니 2023이 떴고, 그 다음에 2023년 9월 1일 중에 month를 출력해줘 했더니 9월이 떴어요. 내가 원하는 값만 반환해서 가져올 수 있다. 네, 편리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실행해 볼 건 month name이 있었죠? month name. 지금 현재 month name. 그 다음 day name도 있었어요. day name. 자, 이거 결과를 보면 now, 지금 month name이 뭐냐? July죠, July. 그 다음에 day name으로 치자면요. 현재 기준 day, Tuesday입니다. Tuesday. 그래서 현재 그 월 이름을 출력할 거냐, 일 이름을 출력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결과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월을, 요일을 0으로 출력하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month name에 2023년도 뭐 1월 1일, 그 다음에 day name에 2023년도 뭐 9월 1일.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자, 이것도 month name으로는 January에 뜨죠. 지금 현재는. 그 다음 day name으로 치면은 Friday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요일이 Friday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이제 이런 게 유용한 기능이죠. 어떤 특정 날짜를 그냥 우리가 주어졌는데, 그때가 무슨 요일이었지?
이 요일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day name을 써가지고 그 해당하는 날짜가 실제 무슨 요일이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값을 받아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day of month, 그 다음 day of week. 자,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규칙이 있는데요. 규칙이 지금 day of month는 월별 일자를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day of week은 주별 일자를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weekday, 이거는 주별 일자를 또 반환하는 애인데, 자, 보면은 day of week은요. 일요일이 1, 월요일이 2, 토요일이 7로 돼 있어요. 즉, 이제 1이 시작인데 일요일이 1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weekday는요. 월요일이 0입니다. 0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0부터 6까지 월요일을 시작으로 weekday가 있고 day of week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고 수행을 하셔야겠죠? 자, day of month부터 출력을 해볼게요. month 지금 현재 날짜 시간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day of week. 자, 그리고 우리가 또 weekday가 있었죠? 다 지금 현재 now 기준으로 해보면 자, 10일. 네, 이거는 11일이니까 우리가 day of month 기준으로 11일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뜨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day of week.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주별 일자로 3이 떴어요. 3. 일요일이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일, 월, 화, 네, 일, 월, 화 이렇게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eekday는 지금 현재 월요일 기준 월요일, 화요일이니까 월요일이 0, 화요일이 1, 그러니까 1이 떴죠. 여기는 일요일이 시작이니까 1, 2, 3, 그래서 3이 떴죠. 1, 월, 화니까 1, 2, 3. 여기는 월요일이 0이니까 월 0, 화 1, 그래서 화요일, 둘 다 화요일이지만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는 방법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사용하는데 now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쁘게 이렇게 나란히 한번 띄워 볼게요. 자, 똑같이 9월 1일로 기준을 잡아 볼게요, 지금. 과연 9월 1일 날 day of month 결과, 그 다음에 day of week, 그 다음 weekday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9월 1일이니까 day of month는 1이 떴고 그 다음 day of week 이거는 6이죠. 그래서 9월 1일은 이 기준으로는 금요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일요일이 시작이니까. 자, 그 다음에 weekday는 이제 4니까 정확하게 0, 1, 2, 3, 4 금요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 다 금요일인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숫자로 표현이 돼 있다. 자, 물론 날짜 좀 바꿔볼까요? 9월 5일로 한번 볼게요. 자, 9월 5일로 출력을 했을 때 5일이니까 5, 그 다음에 3, 1 이렇게 뜨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이니까 이제 똑같이 화요일, 둘 다 화요일을 가리키고 있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5일을 더 늘려서 9월 10일, 9월 10일로 이렇게 늘려볼게요. 자, 그랬을 때 10일로 뜨고 데이 오브 윅이 10은 1이 떴으니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 다음에 여긴 6이 떴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요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함수 또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데이트 포맷이 있습니다. 데이트 포맷. 이거는 우리가 기존의 날짜를 내가 원하는 어떤 형식에 맞춰서 반환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 포맷 이렇게 해주고 현재 시간 now 그리고 여기에 보면 y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가 네 자리로 출력할 거냐 두 자리로 출력할 거냐죠. 그럼 우리 첫 번째는 일단은 y 네 자리로 출력해줘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월 표시도 대문자 m이 있고 소문자 m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자 m은 긴 월 이름을 풀로 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소문자 m은 숫자의 월입니다. 그래서 01, 02, 03, 12월까지. 그 다음에 b는 짧은 월 이름. 월 이름도 우리가 뭐 세자로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짧은 월 이름. 그 다음 c는 숫자로 월 표시인데 이제 0을 앞에 붙이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번 소문자 m을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요일도 표시할 수 있는데요. 요일은 이제 대문자 w는 긴 요일. 우리가 요일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Monday를 그대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짧은 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세자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소문자 w는 숫자로 이렇게 0은 일요일, 1은 월요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일이 있죠. 이제 일. 대문자 D는 여기 보면 1, 2, 3 대신에 뒤에 이제 그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주는 TH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여긴 다르게 붙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문자 T. 우린 여기 소문자 D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포맷을 정하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현재 now는 날짜 시간이 다 붙는데 내가 원하는 날짜 포맷에 맞춰서 연, 월, 일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어. 아, 난 이렇게 짝대기 싫어. 슬래시로 할래. 그럼 슬래시로 바꾸고 이렇게 출력하면 돼요. 그럼 똑같이 그 형식에 맞춰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내가 이런 거 말고 나는 D 지금 현재 몇 번째인지 D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M 그 다음 Y 이제 바꾸는 거죠. 일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연도를 출력할래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11th 그 다음 July 그 다음에 23년도를 이렇게 2023년도를 23년도 두 자리로 이렇게 표현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기 많이 하잖아요. 외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2가 있습니다. 2. 이거는 숫자 0 안 붙이고 숫자로만 그 2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B가 뭐냐면 짧은 월. 줄여서. 근데 여기에 뒤에 마침표 하나 이제 줄였으니까 그 점 하나 찍어 줄게요. 그 다음에 연도는 대문자로 하자. 라고 할 때 이렇게 표기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식에 맞춰서 날짜 그 반환을 해주는 데이터 포맷이 있고요. 근데 이 데이터 포맷이요. 지금 우리가 연도, 월, 요일, 일 이런 것만 했는데 시간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분초도 이렇게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포맷을 해주는데 now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만 이렇게 반환하는데 C는 12시간과 24시간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12시간으로 했을 경우에는 1부터 이렇게 증가해서 L로 표기하고요. K는 24시간제라서 0부터 24시까지 0, 1, 2, 3, 4, 23 이렇게 표시하죠. 그 다음에 H는 똑같이 12시간제인데 앞에 0이 붙어 있고요. 빅 H, 대문자 H는 24시간제인데 0을 이렇게 앞에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은 사실 뭐 표현 방법이 이거 단순하게 하나죠. 분은 이제 기준이 이거밖에 없고 초는 대문자 S와 소문자 S로 구분해서 앞에 0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소문자 L 이 12시간제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I면 그냥 분을 표기하죠. 얘는 C분만 이렇게 출력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4시 23분 이렇게 시간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밖에도 K는 24시간제로 바꿔줘. 그리고 I는 그대로. 그러면은 똑같이 16시 24. 여기에서는 4시 24가 여기서는 12시간제니 24시간제니까 16시 24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밖에도 우리가 원하는 형식을 여러 가지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H, I, 그다음 대문자 S.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H는 앞에 0이 붙은 12시간 그 시간 형식이고 I는 그냥 분. 그다음 대문자 S는 초긴 초인데
앞에 0이 붙은 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4시 24분 35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거 외에도 소문자 S로 바꾸거나 여기를 24시간제로 이렇게 바꾸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 방법이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정말 초가 그 한 자릿수로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시간이 이렇게 소문자 S, 그다음 대문자 S. 아, 이거는 둘 다 사실은 초가 그냥 0이 붙은 상태로 표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그다음에 시간을 그냥 전체로 나타내는 거랑 그다음에 주를 표시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AM, PM 즉 오전이냐 오후냐를 표현해 주는 방법. 이것도 이 데이터 포맷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복사해서 자, 현재 R %R로 표기하면요. 12시간제 시간을 한 번에 표기해 줍니다. 네. 그래서 뒤에 PM까지 붙어 있죠. 그래서 시간 형태를 한 번에 R이라는 형식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대문자 T로 했을 경우에는 다른 게 뭐죠? 네. 24시간 형태로 표시합니다. 자, 소문자 R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제니까 뒤에 AM인가 PM인가를 구분해주는 용도가 붙어 있지만 대문자 T로 했을 경우에 24시간제니까 AM, PM 구분 없이 그냥 표기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대문자 U가 있는데요. U가 이제 그다음 대문자 U랑 소문자 U 두 개 차이를 좀 보면서 할게요. 자, 이걸 보면은 둘 다 이 28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요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월요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 기준으로 지금 현재 주가 몇 주 차냐, 지금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 몇 주 차가 지났냐라고 했을 때 둘 다 사실은 28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8주.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형태 오전, 오후를 나는 AM, PM을 앞에 표기하고 싶어.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을 표현할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PM이 지금 앞에 붙었죠? 네, PM을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24시간제로 표시한 그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짜 함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건 이제 집계 함수입니다. 집계 함수. 자, 이제 집계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행에 대해서 내가 집계를 해가지고 하나의 결과를 출력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집계 함수를 많이 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count, sum, average, 그다음 민맥스와 같은 최소 최대값, 그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 그다음 variance, 분산.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런 집계 함수들을 우리가 이렇게 7개 정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한번 실습을 해봐야죠. 뭐 간단하게 select count actor ID. 지금 현재 액터의 액터 아이디가 몇 개야? 라고 했을 때 출력되는 결과를 보니까 200개.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액터 수가, 즉 배우의 수가 200명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집계해서 알 수가 있죠. 한 번에 카운트로. 그리고 또 카운트에서 어드레스를 치면 어드레스 그냥 어드레스 2를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면 지금 현재 어드레스 테이블에서 어드레스를 다 가지고 있는 603개 그리고 여기에 널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드레스 2에는. 그래서 널이 있는 걸 제외하고 셌을 때는 599개 이런 걸 카운트 집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카운트는 널은 세지 않는다. 널 값은 세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스타 기호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스타 혹은 이제 전체를 나타내는 에스터리스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카테고리라는 테이블에서 전체 개수, 행의 개수가 몇 개야라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트에 우리가 컬럼 값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스타 기호를 붙이면 이 카테고리의 전체 행의 개수를 출력하는 결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카운트의 커스터머 아이디. 지금 현재 커스터머의 테이블에 커스터머 아이디 이거를 세줘. 그랬더니 599명의 커스터머가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한 번에
집계된 결과로 알 수가 있죠. 자, 물론 이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는 자, 지금 현재 전체 행위 개수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타이틀의 개수도 알려줘. 이 필름이라는 테이블에서 이 두 가지 정보를 집계해서 알려줘 했을 때 둘 다 1000이 떴죠. 그러니까 전체 행위 개수도 1000이고 그 다음에 타이틀한 컬럼에 비어있지 않고 전체가 다 1000개가 이렇게 이름이 타이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먼트 데이트. 자, 페이먼트 테이블에서 그 페이먼트 데이스로 몇 개 있어 그랬더니 16,044개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또 카운트로 렌탈 아이디. 렌탈 우리가 테이블에서 렌탈 아이디 그럼 16,044개. 렌탈에 대한 정보. 이제 대여를 하는 그런 정보니까요. 그래서 대여한 결과를 이렇게 우리가 집계해서 카운트 집계해서 볼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운트 말고 썸이 있어요. 썸은 합계죠. 그냥 단순히 카운트에서 전체 행위 개수, 그다음 그 컬럼의 수 셀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값들을 합계를 내가 구하고 싶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에 액티브라는 컬럼이 있는데 이 액티브가 지금 이제 활성화된 사용자냐 아니냐.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을 하는 1, 0의 값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전체 커스터머의 수는 599인데 액티브 1, 0으로 되어 있으니까 0은 이제 비활성화고 1이 활성화된 이제 커스터머인데 지금 현재 활성화된 고객들은 584명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썸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우리가 필름에서 자, 필름을 보면 이렇게 값이 많은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현재 렌탈 듀레이션 이 렌탈 듀레이션이 합이 몇일까 합계가 그러면 이렇게 렌탈 듀레이션을 썸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봤더니 현재 필름 전체 렌탈의 듀레이션은 4985고 그리고 전체 지금 가지고 있는 필름의 랭스 필름 길이는 네 11만 5272가 나왔어요. 이런 식의 집계 결과가 필요한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SQL 한 문장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페이먼트 한번 봅시다. 페이먼트. 자, 페이먼트를 보면 페이먼트에 어마운트가 있어요. 그 실제 지불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어마운트 값이 있는데 어마운트의 총 합을 알려주고 지금까지 어마운트를 몇 번 했는지 그러면 이거를 나누기 했죠 제가 나누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어마운트의 전체 합이 67,406.56이에요. 그 합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합계를 전체 어마운트의 개수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은 평균을 구하는 거죠. 전체 합을 개수로 나눠주니까 한마디로 평균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결제를 할 때 한 번 결제 평균 얼마를 쓰는지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가격이 4.2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균을 사실은 그대로 AVG, average를 줄여서 AVG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length를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first name, 우리가 이름을 전체 길이의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배우 액터 테이블에서 액터들의 이름이 평균 몇 자나 되는지 출력을 해봤더니 5.305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3자 정도를 이제 이름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length, 우리 필름의 길이 length를 평균 내줘. 그 다음 replacement cost도 평균을 내줘.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length의 평균은 115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 replacement cost는 19.98 거의 20 가까이 결과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은 카운트와 썸을 계산해서 이 페이먼트를 계산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썸의 어마운트에다가 어마운트의 카운트 값을 나눠주면 이게 바로
평균값이 되겠죠. 평균값. 이 평균값을 이렇게 굳이 두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AVG, average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한 번에 계산이 되죠. 이제 평균을 구하는 함수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민맥스입니다. 민맥스. 자, 열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내가 구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자, 렌탈의 듀레이션의 최소값이 무엇일까? 그리고 랭스, 영화의 길이는 최소값이 몇일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 최대값의 이 코스트는 몇일까? 그리고 렌탈의 레이트는 최대값이 몇일까? 이거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3, 렌탈 듀레이션이 3일이네요. 그 다음에 최소 길이가 46분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맥스, 최대 가격이 이제 29.99. 그 다음에 그 렌탈은 4.99 이렇게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 가지 어마운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맥스 구해볼 수 있겠죠. 페이먼트에 대해서 자, 어마운트 민값 0.00도 있고 맥스는 11.99 이렇게 뜨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또 재미있게 최소 랭스 중에 최소 우리가 이름 first name을 기준으로 길이를 체크를 하는데 그 길이 중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커스터머 중에 커스터머 중에 first name이 2자인 게 최소고요. 그 다음에 11자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2자에서 11자까지 이제 first name이 민맥스로 이제 구성이 돼 있구나 라는 거 이제 우리가 집계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 표준 편차, 분산값 이런 겁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우리 아까 살펴봤던 렌탈 듀레이션 이런 거, 랭스 그리고 렌탈 레이트 이런 거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에 랭스 그리고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 여기에는 렌탈 레이트 자, 이 기준으로 계산 자, 그러면 여기 표준 편차 랭스에 대한 표준 편차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 렌탈 레이트 다 표준 편차 값을 수록을 했고요. 물론 이 표준 편차 대신에 분산 값을 구할 수도 있죠. 여기에 이제 variance 함수를 쓰면 이 값들이 다 분산값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분산값 형태로 바뀌었죠, 이렇게. 자, 그리고 select 지금 현재 표준 편차랑 그 다음에 분산값을 동시에 어마운트에 대한 표준 편차 분산값을 알려줘.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결과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랭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first name 랭스에 대해서도 그 표준 편차 분산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커스터머의 표준 편차 이름의 길이에 대해서 표준 편차는 1.42, 그다음 베리언스는 2.02 정도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날짜를 편리하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날짜 함수 그리고 이제 또 집계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집계 함수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